회사 생활 중에 나를 가장 화나게 했던 일은, 분노하게 했던 일은 무엇인지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론데요. 이번에는 호성님께서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네. 회사는 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네. 아, 이건 왠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호성님한테. 네. 제가 인사를 하면서 되게 분노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되게 좋은 상사들을 많이 만나본 것도 있었지만 그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일단 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고 그게 제가 보시던 상사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이게 부적절한 판단인데 내가 판단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판단 하나하나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주고,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쁜 평가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분노에 차올라서 싸운 적도 있었고, 딱 한 분 만나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은 아주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망하진 않았군요, 다행히도.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검색 좀 해봐야 되겠어요. 프로필 좀 찾아봐야지. 다 나오거든요, 초반에. 어디. 잠깐만.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같아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내 기준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나 유리하게 이렇게 회사를 할 거면은 모르겠어요. 내 회사면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한데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방주영님 맞나요? 파트장님, 네. 파트장님 보여주시죠. 저는 뭐 좀. 이거 일단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놀라지? 띵동. 우와. 어딜 봐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은 방주영 파트장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땀을 하려다 눈물이 됐는데. 네. 피땀 눈물 약간 네. 느낌으로. 지금 질책하는 건데 누가 질책하는 건지도 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거 질책이 아닌데 그림 못 그렸구나. 요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직장인분들 중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중에 블드라고 하나 있어요. 그 원래 어플이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뭐 인사 담당이나 무슨 제도 이런 게 올라오다가 거의 실명 비스무리하게 몇 명이만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안 좋은 걸로. 근데 안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뭐 지금 생각하면 큰 건 아닌데 이제 회사가 좀 이렇게 한참 좀 힘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경력 사원분들이 들어오시면 처우 협상이라는 걸 하고, 왜냐하면 처우 협상도 다 시나리오가 있고 의사결정 받아서 처우를 드리고 그리고 다 적어서 드리는데 마치 제가 무슨 돈을 다 줄 것처럼 얘기했다는 식으로 다 예를 들면 인사팀에 사기를 사기를 쳤다. 쳤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근로계약서랑 다 연봉계약서랑 다 써 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막 한 명 그러면 나돈데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막 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실 제가 발단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은 아니었는데 한 명이 타겟이 되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몇 명 계속 막 그 사람이 그랬는데 막 이상하게 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엮여서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아마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뭔가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타겟이 인사 담당자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그래서 사실 인사팀이랑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인사팀장님도 그러고 저희 주변 뭐 선후배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인사 담당하면 욕 많이 먹어. 네가 안 한 것도 한 거 되고 다 시간 지나면 잊혀져. 이랬는데 그 당시에 임원분께서 HR 임원 모분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질책을 한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일부러 약간 농담식으로 던지신 거였어요. 이렇게 그것도 1층 로비에서 이렇게 딱 하면서 홍주영님 진짜야? 진짜 그런 거 아니지? 진짜인가? 막 이러면서 놀리셨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그 당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터졌군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폭발은 못 하겠는데 정말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하다못해 아닌 거 뻔히 알 뿐이 심지어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좀 있다가 서운함이 팍 오니까
엄청나게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예, 그걸 좀 표현한 거였고요. 그때는 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또 나 때문에 또 인사팀 전체가 욕먹는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미안하고. 말씀하신 채용을 하면 뿌듯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프라이드로 되게 다니다가 그게 확 꺾이니까 이게 분노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는 생각하니까 진짜 또 울컥하네요.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지금. 근데 진짜 이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장난을 치고 싶은데 지금 장난치면 진짜 때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끝나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험 있으셨군요. 네. 자, 그러면 김승택 부장님은 어떨 때 분노를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절규 아닌가요? 절규? 맞습니다. 예. 절규를 왜 그리셨다요? 절규하고 있었던 장면이죠. 회사와 MGR 사이에서 매니저. 아, 회사와 매니저 사이에서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김승택 부장님의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 직장의 매니저였던 분은 제가 되게 존경하고 따르던 분이었어요. 입사하고 나서 제 매니저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매니저님을? 매니저님이 나를 존경하던 그분이 존경하고 그랬던 분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매니저님은 저한테 얘기했던 건 회사에서 너에 대한 매출에 대한 압박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한테 부담이다. 네가 보여줘야 되는데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해줄 수 없다. 그래서 최종 통보를 받았고 너는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통보를 받았죠. 와. 그래서 그냥 어릴 때고 첫 직장이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 네. 로가 아니라 애 쪽에 가깝거든요. 뭔가 마음 아프고 슬픈 얘기인데 그쵸. 화가 났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회사에는 이 매니저님이 네. 제가 컨트롤이 안 된다. 말을 안 듣는다.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와. 그래서 회사는 이 보고를 듣고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밝혀진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상황을 다 접하고 나서 믿고 사랑했던 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아쉬움, 원망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회사는 그만두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회사에서는 이 매니저에 대한 징계를 했고 아. 굉장히 좀 강력한 징계를 내렸고 네. 저는 다시 원상복귀가 됐고 제가 있었던 부서는 없어졌고 없어졌어요. 저는 다른 부서로 옮겨지게 됐어요. 이 매니저님이랑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건가요? 그랬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모든 걸 새로운 출발, 새 출발하고 싶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정이 있었겠지. 와. 뭔가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덮고 가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이 사건 때문에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전에 좋았던 기억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결혼합니다. 직접 인사 못 드리지만 축하해 주세요. 청첩장에 메모를 남겼었고 그 이후에는 답장이 따로 있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뭐 다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예전처럼 반갑게 다시 인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지내고. 아무튼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원망스러우셨을지. 엄청 야속했죠, 사실은. 예.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나한테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예.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차라리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 그래서 내가 더 너를 못 해줄 것 같아. 우리 다음에 그냥 좋은 기회로 만나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예.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한테는 큰 상처 중에 하나였고 그게 큰 약이 됐죠, 저한테는. 엔간한 일에는 별로 타격 안 받는. 알겠습니다. 로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플 애.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장 슬펐던 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슬픈 애입니다. 방주영 파트장님부터 한번. 저부터 예. 네. 짜란. 저분은 방주영 파트장님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어디로 나가고 계신 것 같고요. 화나신 것 같아요. 사실 저 세희씨를 화나서 나가고 계신 건가? 뭘까요 이게?
사실 슬픈 순간이 막 엄청 많진 않았는데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슬프면서 좀 아쉬운 순간이 저희 팀원 예전 팀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제가 잘 못 챙겼어요. 그 친구가 저하고 너무 성향이 좀 다른 것도 있었고 그 친구는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도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자기 상상이 되게 강한데 저는 그 친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하는 창의적인 친구여서 생각.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뭔가 일을 할 때 일이 안 돼서 제가 많이도 혼냈었고 바꾸라고도 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왕이면 저한테만 그냥 혼나고 차라리 동료들하고 좀 잘 지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도 약간 삐걱삐걱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퇴사를 결심하고 나갔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다가 이 친구가 이제 사업 뭐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우연히 뭘 발견을 했었어요. 네네. 너무 미안함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사실 좀 미안하다도 하고 내가 좀 널 챙겼으면 혹시나 좀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아니면은 그때 다른 친구들 다독여서 좀 데려가면 어땠을까. 근데 오히려 내가 약간 리더로서 오히려 얘가 못 버티게 만든 거 아닐까? 내가 나쁜 놈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게 되게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좀 슬프고 후회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좀 떠올려 봤어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런 기억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는 게 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기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김승택 부장님 보여주시죠. 자, 이게 뭘까요? 일단 왼쪽 그림은 네. 달이 떠 있네요, 그렇죠? 오, 네, 맞아요. 달과 옆에는 별이 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밤을 표현한 건가요? 맞습니다. 아, 예. 자, 그 밑에는 물이 흐르는 것 같고요. 그쵸. 밑에 점점이 찍혀 있는 걸 보면 모래사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오, 대단하신데요? 바닷가인가요? 네. 밤바다군요. 제 그림 엄청 잘 그리나 봐요. 야, 밤바다를 표현하신 그림. 네. 자, 여기 어딘가요, 그래서? 밤바다 하면 어딥니까? 여수 밤바다. 그렇습니다. 네. 여수 밤바다입니다. 여수 밤바다에서 클로즈드가 네. 닫혔어요. 이게 시간상의 흐름이에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슬펐던 경험이 너무 즐겁게, 너무 기쁘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여름휴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결혼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금요일 하루를 월차를 내고 지금의 아내와 여수 통영 일대를 여름휴가를 2박 3일로 갔다 온 거예요. 금토일로. 여수 밤바다에서. 너무 즐겁게 재밌게 놀고 사진 찍고 그리고 출근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네.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다음 주에 문을 닫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했던 회사가 스타트업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견기업이 저희를 사갔었어요. 저희 회사를. 그러면은 뭐 그렇게 나쁜 그래서 일은 걱정을 안 아니죠. 했었거든요. 왜냐면 3년 동안의 플랜이 세워져 있었고 괜찮은 계획이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 회사가. 제가 여수에 가 있는 동안. 그래서 대표님이 희망 고문을 하면서 열정페이처럼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가고 싶은 사람 나중에 나가라. 아니요. 지금 나가야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금조라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더 멋있게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자. 라는 얘기를 휴가 갔다 온 다음날 월요일 아침 조회에서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마음 막혔죠. 결혼하겠다고 장인 장모님 인사드리고 날짜 잡고 있었는데 헐 어떡하지? 망했네? 그럼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었어요 사실은.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부담이었었고 네. 근데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회사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재밌게 열심히 진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좋은 회사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나왔던 멋진 형님, 좋은 형님들이 다 같이 일했던 이때 그 형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문을 갑자기 닫는다고 하니 네, 진짜 슬펐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심지어 여수 밤바다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내 인생이 다치는 느낌?
약간. 네. 그래도 잘 이겨내고 또 어떻게 잘 해내셨네요. 결혼도 하시고. 그쵸, 물론 기다려준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니까 참 저도 뿌듯하네요. 아, 네. 후회하신다더라. 자, 그리고 옥호성님의 그림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림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일단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어요. 네. 이거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혹시? 나쁜 사람 아니에요. 토닥토닥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건데. 그래요? 예. 네, 제가 토닥토닥을 그림을 이렇게밖에 못 그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토닥토닥 네.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 웃으시는 분이 저를 토닥토닥 해주고 우는 사람이 저고요. 예. 예. 웃는 토닥토닥 분은 해주신 분이 그 제가 처음으로 해고를 했던 분인데. 해고를 했다고요? 그렇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진 않고 해고를 위한 자료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영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첫 직장 들어왔던 그 케이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첫 입사 날이 제일 기억에 남다 했는데 그 회사에 공채라는 거를 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1기였어요. 1기로 들어가서 어쨌든 그 동기들의 이제 뭔가 대표가 됐었고 이분이 4번 1번이었어요. 1번. 1번.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공채 1기로 들어간 친구가 4번 1번을 내보내기 위해서 백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첫 배치되고서 처음 했던 업무예요. 아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꼬투리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잡혔던 거고 앉아가지고 이분이 언제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 체크하고 자리를 얼마나 비웠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한 2달 했던 것 같아요. 2달 동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사를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서 제가 매니저가 됐을 때는 제가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이런 걸로 부당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회사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라는 철학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일 슬프게 하는 일이지 않았나. 저는 이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걸 하시면서의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딱 배정을 받았을 때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사하고 싶었죠.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회사 입사를 했나. 진짜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당함이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제가 하면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뭐 신입사원이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 인사는 이런 걸 하는 건가? 그러니까 노무라는 업무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또 선배들은 이분이 되게 잘못한 걸 많이 했다. 법인카드 내역 다 이제 까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알고 보면은 다 승인이 났던 건인데 알고 보면은 이거를 왜 저 사람한테 선물을 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은 몰랐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분에게 다 온팡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해고 사유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제가 그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웃고 계십니다. 이제 나가실 때 이제 제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 잘못이니? 다만 네가 성장했을 때 이런 일로 가슴 아픈 일 없도록 좋은 매니저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인사 담당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게 태연하게 웃으시면 나가셨고 그때 눈물이 쭉 나오던가요? 나오죠. 나왔죠. 일산에서 통닭집 하셨는데 나가셔서 일산에 통닭집 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나요? 그 통닭집? 잘 되시니까 계속 하시겠죠. 그러네요. 통닭집 잘 되니까 계속 하시겠죠? 네, 그랬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런 선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되게 나쁜 그런 동료였을지 모르겠지만 호성님의 입장에서는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들어가서 어쨌든 1번을 내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이 애를 생각하면서 이분을 생각하셨으니까 네. 이번 주말에 한번 치킨 네. 한번 드시러 가시죠. 그래야죠. 예. 갑자기 또 치킨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요. 맛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건 꼭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꿈이나 목표 같은 것들. 뭐 커리어 쪽은 제가 이제 인사 쪽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학문적으로도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뭔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가보려고 할 거고요. 뭐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대표이사가 되보는 게 한 목표죠. 저는. 제 스스로가 뭔가 경영을 한번 해보는 그게 제 직장인으로서 마지막 큰 꿈 아닐까? 대표이사가 되려면 저는 인사만 쭉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재무나 다른 것들도 다른 거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쌓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옥호성 대표이사님 나 예. 멋있습니다. 가야 되겠다. 행복할 거니까. 행복할 것 같은 네, 그런 행복할 것 같은 회사. 어떤 꿈 갖고 계세요? 저는 꿈이라고 뭐 사실 하긴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직장 생활하는 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기인 것 같아요. 다 해보기? 네.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뭐 아니면 이런 활동도 해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휴가가 달콤함도 있고 그럼 또 휴가를 또 알차게 재밌게도 보내보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그냥 계속 하나하나 계속 소소하게 계속 나 행복하다 느끼면서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뭐 물론 그린 것들도 있었죠. 예. 있기도 한데 그냥 일단 당장 지금 이 순간에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을 네. 행복하게 예. 까르페 디엠. 그렇죠. 왜냐면은 나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이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계속 소소한 빈도 때문에 행복한 거니까 직장 생활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게 내 꿈이었어. 행복하게 사는 거. 직장인으로서. 맞아요. 또 나중에 다른 거로서 행복하게 살게 이야기했다면 또 그걸로 살아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이 계속 행복하게 그냥 그 순간에 치열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행복이라는 감정이 진짜 느끼기 어려운 감정이잖아요. 네. 내가 행복한데 행복한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걸 계속 찾아가는 막상 내가 꿈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접근, 굉장히 공감됐습니다. 네, 오늘도 나 잘 살았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딘가 좀 비슷하게 가 있지 않을까? 물론 막연하게 이미지를 그리지만 말씀하신 그런 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까지는 아니면 꿈은 있지만 아주 목표를 세우진 않고요. 맞아요. 그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장 내일 뭘 하게 될지 몰라요. 네, 그 순간이 그 치열했던 게 내가 후회 없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목표가 아까 뭐, CEO라고 네. 하셨는데 네. 맞나요? 뭐 목표는 그렇긴 한데 저는 꿈도 좀 명확한 게 저는 그냥 꿈은 되게 그냥 가정적입니다. 가정적인 게 그냥 이제 저희 아내와 그 아이들한테 제가 죽을 때 좋은 받아주세요. 남편과 좋은 좋은 아빠 요런 였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죽는 게 제 꿈입니다. 꿈. 이게 진짜 박수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치죠. 좋은 아버지, 네. 좋은 남편. 네. 지금 이미 충분히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꿈으로 계속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꿈을 위해서 노력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고요. 예.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일만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일이 일어나면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모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걸 걸어서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다른 직장을 구한다면 그게 정말 슬프겠죠. 예, 그 모든 걸 이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일을 했었다가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저 엄청난 슬픔이 몰려올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진짜 저 스스로도 항상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 대장님은? 아까 또 우리 구성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첫 번째 하셨던 일 있잖아요, 입사에서. 네,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일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를 해고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은 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생각이 딱 문득 드네요. 네. 혹시 막 그런 일을 해보게 될 것 같은 순간도 있었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전 직장도 그렇고 지금 직장도 그렇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한테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분의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이 자괴감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러려고 인사팀에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있었으면 좋겠다. 인사직무하는 동안 진짜 회사가 잘 돼서. 뭐 파트장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네요. 과거에 겪었던 그랬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직장에서도 뭐 또 만나기를 다른 직장에서든 뭐 미래 일은 어떻게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 직장 오면서 약간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본사 미팅 다니면서 리더십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불안감이 지금은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더 믿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갑작스러운 이별은 사람과의 이별이든 회사와의 이별이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